이번 시간에는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교시에서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득의 구분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내에는 퇴직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을 분류로 하는 이유는 소득이 형성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각각 분류하여서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이제 각 소득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상 여부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달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소득의 분류는 중요한 건데요. 소득의 분류는 중요한데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세금 차이 때문에 소득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출 방법하고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그리고 종합소득 세율, 퇴직소득 세율, 그 다음에 양도소득 세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에 대해서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양도소득세하고 관련해서는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소득하고 사업소득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고 한 번 일생에 있어서 자주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업활동, 사업활동이라는 의미는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활동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보유 기간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양도소득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업소득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의미. 자, 이런 사업소득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사업자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리 목적. 우리 상품 팔듯이 부동산도 상품, 일반 제조기업에서 상품을 팔듯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득 시점이 있을 겁니다. 취득 시점에 1억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양도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후에 보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게 아니고 이 양도자산 한 건만 있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회성, 이 부동산 하나만 양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보유 기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즉 취득 시점에 1억 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5억 원에 양도한다고 하면 이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 4억 원이라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의 특징이고 이런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한번 사업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이 경우에 뭐냐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 계속적 반복적이 있기 때문에 다수 부동산을 취득. 자, 이 기간 쭉 있다고 하면은 사업소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은 장기간인데 비해서 사업소득은 보유기간이 짧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에서 판매하는 그 시점들이 간격이 짧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쭉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수의 부동산 부동산 10채를 취득해서 5채씩 각각 과세기간별로 양도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을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업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사업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세율 이 방법대로 해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득의 분류는 소득의 발생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출 방법이라든가 세율이 각 소득별로 다르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소득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구분 실익이 있는 것은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 둘을 구분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갑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될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지 판단을 한번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년을 보유했답니다. 10년을 보유하고 그 해당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과연 사업소득이 맞는 건지 양도소득이 맞는 건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통상 짧다는 게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는 간헐적입니다. 간헐적. 일회성 성격이 짙습니다. 짙고 일생 동안 몇 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 반복적인 이런 성격보다는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일회성이고 간헐적이다, 이런 성격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갑이 다른 소득이 없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른 게 없고 부동산 주택을 취득 목적,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고 하면 아까 정의에 그대로 부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한 채만 양도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인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성의 성격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보유 기간 중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1기부터 기재를 했는데요. 이전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도 1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10채 취득하고 5채를 양도를 합니다. 또 2017년 2기에도 7채를 취득하고 10채를 양도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채만 양도하고 취득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한 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에서 사업소득인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인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를 정의를 하면서 1과세 기간에 한 채 이상을 취득하고 2채 이상을 양도했을 때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인지 아닌지가 이 사례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봤을 때 2018년 1기만 보면 1과세 기간에 한 채 이상을 취득하고 2채 이상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에 충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충족이 안 되면 과연 부동산 매매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격, 그동안에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사업자 등록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 요건인 한 채 이상 취득, 그 다음에 2채 이상 양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 형태로 봤을 때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해 가지고 발해 판매 목적으로 양도를 한다고 하면 비록 한 과세 기간에 한 채 이상 취득하고 2채 이상 양도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례는 양도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상가를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보유하고 해당 상가를 양도했을 때 이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보유기간은 단기가 될 것이고요. 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도소득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고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다. 이 부분이
특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됐네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까요?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7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입니까? 장기간입니까? 단기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7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취득 목적을 봐야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 목적을 보는데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임대 목적. 임대 목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판매 목적은 단기간, 보유기간이 단기간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 목적이라는 것은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보유기간이 장기간이고 상가를 취득했을 때 목적이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사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갑의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갑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광고를 많이 해서 매수인한테 구매 의뢰가 오면 증권회사에서 구입해서 매수자인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면 그 비상장 주식을 매수인에게 입고시켜주는 그런 어떤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인의 매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수인으로부터 첫 번째로 매수 의뢰가 들어오면, 두 번째 이제 증권회사에서 매수 의뢰가 들어오고 이제 대금을 입금을 하면 증권회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매수인들한테 비상장 주식을 입고해주는 이런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갑이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거래가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갑 입장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종속된 게 아니고 독립적인 주의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게 갖추었다고 해서 언뜻 보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판례에서는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하고 근로가 결합되어서 어떤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창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산은 주식이란 자산은 맞거든요. 근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근로의 행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서 사업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이 경우 갑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양도소득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주식 사고 파는 것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 행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요건이 되지만 근로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나머지 형식적인 것, 표면적인 것은 계속적 반복적 행위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독립적인 주의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자산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까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무조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외 조항도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어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팔면 양도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형태를 봐서 그 소득을 결정하는 게 맞지 무조건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이라 그래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사례가 그러는데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 상품과 같이 계속적 반복적 단기간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양도하는 자산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업자도 한 사람의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를 했다. 양도하는 주택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 거주주택은 과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거주주택은 보세요. 보유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보유 목적 또는 거주라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보유기간이 장기간일 것입니다. 장기간이고 다른 자산과 달리 이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보다는 아니 사업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의 구분함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어떤 형태라든가 태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득의 구분을 따져야 될 것이지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사례, 유사한 사례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사한 사례인데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이제 교회의 식당 운영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연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이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분명한 부동산 매매업자고 부동산을 여러 채를 단기간에 취득을 하여서 단기간에 양도하여서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식당 운영 목적으로 요즘에는 웰빙 시대죠. 부동산 매매업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소지, 집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웰빙 목적으로 자기가 재배한 채소를 바탕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김포, 파주 이쪽에 운영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합니다. 상가를 취득해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보죠. 자, 아까 예시했던 것 같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장하고 집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가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파주 소재에 있는 상가를 취득해 양도를 합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웰빙 시대에 맞게끔 본인이 구입한 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그 채소를 바탕으로 식당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상가 1층, 2층을 상가로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3층을 여분의 식당보다는 임대업이 나을 것 같아서 3층을 임대를 내주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상가가 있고 농지도 구입을 했습니다. 농지도 구입했는데 채소를 하다 보니까 밭으로 해서 이제 밭으로 이제 취득한 거죠. 인근에 이제 밭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취득을 했을 때 과연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판매 목적으로 취득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운영을 한다면 이 단기간에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고 장기간 보유할 목적,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부속돼서 구입한 농지도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농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 자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 과정이라든가 양도 과정, 보유 기간, 태양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소득이 맞는 건지 양도소득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상가 신축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완공해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공 후에 즉시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연 과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정의 내려 보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성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업소득은 목적 자체가 보유 목적보다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례 자체가 상가를 왜 지었나를 봤더니 판매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판매 목적으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준공이 되면 바로 팔 목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또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광고라든가 아니면 뭐 플랜카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중에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신축 목적으로 상가 신축 판매 목적으로 상가가 완성돼서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를 했다고 하면 판매 목적에 따라서 신축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면 바로 분양될 것 같으면은 공실로 놔두겠지만 일정 기간 경기라든가 불황이라든가 경기 불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분양이 되지 않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임대를 했다가 매수인이 나타나서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전세는 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뭐 1, 2년 이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잠시 임대한 후에 만약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판매 자체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공가 상태로 놔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양도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사업소득의 개념에 부합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미분양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임대료가 굉장히 급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고 봐서 의사 판단을 임대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상가 신축 판매 목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과정까지는 양도소득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취득하는 목적이 보유 목적보다는 판매 목적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다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장기,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뭐 한 10년 이상 임대를 했다.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당초에 신축 목적으로 준공됐다 하더라도 사용 형태를 보니까 장기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업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사례별로 따지고 봤는데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도하는 자산의 보유 기간이라든가 취득 목적,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득의 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당초에 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갑이 논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지역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논을 대지로 형질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 행위를 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과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에 논이었는데 자, 지목 변경을 합니다. 지목 변경. 또한 토지 분할을 합니다. 토지 분할. 쪼개 팔기. 그리고 논을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 도로 접근성을 위해서 신설도로를 신설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갑이 해당 농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 형질 변경, 토지 분할해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하고 또 해당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도로 접근성을 위해서 앞으로 토지 앞에 도로를 신설하는 등 개발 행위를 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해당 토지, 당초에는 논이었는데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지목 변경, 토지 분할 쪽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한 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해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상가 신축, 판매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 상가를 준공한 후에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실제로 공사를 통해서 1층, 2층까지 짓고 3층까지 지은 후에 준공된 다음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상 3층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이 경우는 시공 중인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양도했을 때 이 부분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도 일선 실무 과정에서는 간혹 나오는 사례입니다. 시공 중인 건물을 양도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이 된다. 말 그대로 3층을 신축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3층을 완공한 후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이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신축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신축 분양 목적으로 신축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 목적, 신축 목적이 판매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3층을 짓기로 했는데 2층만 짓고 3층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 이 경우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도소득에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 자산의 종류 중에서는 토지 양도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상가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공 중인 상태, 즉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가 되는 거고, 해당 과세 대상 종류는 토지 양도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 신축 판매업을 승계받아서 양도를 했냐 아니면 승계받지 않고 양도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주택 신축 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승계를 받아가지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 손상으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근로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인데 아버지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였고 그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고 근로소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주택 신축 판매업자를 승계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 이 경우는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보다는 일시적인 성격으로 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해당 사례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 등 사업자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관련은 있겠죠. 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양도하는 자산의 보유 목적이라든가 보유 기간, 그 다음에 취득 목적,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소득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의 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소득의 구분을 판단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